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역과대학 응급의학기술연구원 강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드릴 내용은 심전도 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로는 일단 심전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심장 해부학과 생리학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사지유도와 흉부유도, 그리고 심전도 용지, 그리고 심전도 파형, 그리고 노말 EKG에 대한 해석 방법, 그리고 비정상 심전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심전도는 뭐 한문으로는 저렇게 돼 있고 어, 영문으로는 이렇게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원래 독일어고 또 저희가 보통 EKG 할 때 그 K는 그 독일어로 했을 때 그 K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했을 때 그 C 대신에 독일어에서는 K가 들어가서 K로 주로 씁니다. 이전에 ECG랑 그 다른 용어와의 차별, 다른 용어와 겹치기 때문에 보통은 EKG라고도 하고, 뭐 영미권에서는 그냥 ECG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그냥 EKG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EKG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심전도는 피부에 부착된 전극과 신체 외부 장비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기록은 그 몸에 뭔가 인베이시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체표면에 그 전극을 붙여서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류를 흘림으로써 그 전기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특히 심장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게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처음에 1900년대 에인트호벤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표준유도 레이드 1, 2, 3가 나온 후에 이후에 증폭유도인 AV, LRF, 그리고 흉부유도 V1부터 V6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심장에 대한 해부 생리학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심장은 우리 몸의 가운데가 있고요. 심장의 그 횡격막 위에 얹혀져 있고, 좌우로는 폐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의 기저부라고,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아orta 있는 쪽에, 이쪽이 기저부가 되겠고, 이쪽 우리가 보통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심천부 에이펙스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보통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경우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심장은 우리 몸의 정 가운데에 있지만 그 심천부가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1학년 때 당연히 해부학이랑 기초의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이죠. 네. 영상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심장이 요런 모형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 선들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그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도 딱 정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에이펙스 있는 쪽이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예, 우심실, 그리고 이 우심실의 조금 옆쪽으로, 뭐 혹은 아래쪽 혹은 뒤쪽이 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벤트리큘이 있고, 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장의 그 해부 생리학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심장의 축이라는 것은 심장의 바닥과
끝. 그러니까 베이스와 에이펙스를 지나는 선을 심장의 축이라고 하고요. 코드블루 외상 중환자 실외과. 코드블루 외상 중환자 실외과. 코드블루 외상 중환자 실외과. 죄송합니다. 심장에서 탈분극이 퍼져나가는 방향, 심장의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이 장축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심비대나 허혈을 진단할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심장은 속이 비어있는 근육질의 펌프고요. 주로 심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근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죠. 심장의 내부는 심방과 심실로 나눠볼 수가 있고 각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방실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각각의 방에는 하나 이상의 혈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흘러드는 혈액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판막에 의해서 한 방으로 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돼 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게 되시면 되겠고요. 심장의 해부학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우심방 그리고 우심방에서 여기 우심실로 이어지고 우심실에서 있는 혈액은 이렇게 폐동맥으로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요. 폐순환을 마치고 들어 좌심실 어, 어, 좌심방 폐정맥을 통해서 폐순환을 끝낸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에 있는 이 혈액은 여기 대동맥판을 여기 승모판을 지나서 여기 좌심실로 가고요. 좌심실에 있는 애는 대동맥판을 지나서 전신 그리고 대동맥을 지나서 전신으로 흩어지게 돼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순서를 외울 때는 우심방 그리고 삼천판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동맥 그리고 폐순환을 거쳐서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 그리고 승모판을 지나서 좌심실에 들어온 거는 대동맥판을 지나서 대동맥으로 나가서 전신으로 흩어진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의 흐름은 상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은 우심방 삼천판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죠.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면은 이렇게 폐에서 폐순환을 가스교환이라 이렇게 폐동맥을 지나서 폐 모세혈관 폐정맥을 통해서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은 여기 있는 승모판을 지나서 좌심실로 들어와서 대동맥판을 지나서 아올타로 이렇게 쭉 나가고 전신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우리 혈액의 순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는 그 근육이 한 세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골격근, 심장근, 그리고 내장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심장근은 다른 근육들이랑은 다르게 어느 그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육을 나눌 때는 심장근은 따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을 벽을 이루는 가로무늬근이고 심박동에 관여를 하고요. 제대로 근이어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수축과 이완이 가능한 그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 4개의 방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심실의 벽에서 심방보다 더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심방은 받아들이고 바로 심실로만 쏴주면 되지만 심실은 보통 그 혈관을 통해서 아예 그 심장 외부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방에 보다 심실에 있는 근육이 더 두껍게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관상동맥에 대해서 볼 건데, 관상동맥은 대동맥에서 나와서 심장 근육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심근 내부로 뚫고 들어가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심장 근육에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쓴 혈액은 다시 관상정맥을 통해서 심장 뒤쪽에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관상동맥은 이렇게 대동맥에서 바로 나와서 우관상동맥, 그리고 좌관상동맥은 이렇게 뒤돌아가는 좌쪽 우회동맥, 그리고 앞으로 내려오는 전하동맥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따라서 얘네 동맥들 옆에는 또 정맥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이렇게 우관상 동맥, 그리고 좌는 한번 나눠지면서 좌회선지, 좌전, 하행지 이래서 관상 동맥이 있고요. 이거를 영문으로 해서 용어를 보면은 대동맥에서 이렇게 라이트 코로나리 알테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옆에는 안테리얼 카디악 베인이 쫓아오고요. 그 옆에 내려오면 이렇게 말지널 알테리라고 해서 이 끝쪽에 있는 동맥들이 있겠고, 저기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알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시다가 저기 서컴플렉스 알테리로 해가지고 좌회선지에서 뒤로 돌아가는 애가 있고, 그리고 레프트 안테리얼 디센딩 알테리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내려오는 애가 있겠습니다. 자주 얘기했던 거라서 지겨우시겠지만, 오름 심방이 완전히 채워지면요, 오른 방실 판막과 왼 방실 판막이 열리면서 오른 심실, 그리고 이렇게 왼 심실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 심방이 비워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왼 심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심방이 문이 열리고 내려가면서 심방이 수축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심실이 완전히 채워지고, 완전히 채워진 심실은 이제 왼 심방 심실 판막과 오른 방실 판막이 얘네가 닫히기 시작하고, 이제 대동맥 판막과 반월 판막이 열리면서 열리고 심실이 수축하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쭉쭉 부어지게 되겠고,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다시 심방이 채워지겠다 라는 게 우리의 혈액 순환이고요. 심장아 너는 얼마나 뛰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얘는 심장에는 그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것을 심장 전도계라고 하고요. 심장 전도계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SA 노드, 그리고 인터노덜 트랙트가 AV 노드가 있고, 그 사이에는 인터노덜 트랙트가 있고요. AV 노드에서는 바로 이렇게 갈라지기 직전까지의 히스 번들이 있고, 번들 오브 히스, 그리고 가지가 라이트 번들 브랜치, 그리고 레프트 번들 브랜치로 나눠지는데, 레프트 번들 브랜치는 한 번 더 포스테리아 파시클, 그리고 안테리아 파시클로 다시 한번 나눠집니다. 여기서도 보자면은 SA 노드라고 부르는 것은 플레임으로는 시노트리알 노드, 그리고 아트리오 벤트리큘라 AV 노드, 그리고 안트리오 벤트리큘라 번들, 보통 번들 오브 히스 혹은 히스 번들 AV 노드에서 이 갈라지기 직전 번들이 라이트랑 레프트 번들이 나오기 전까지, 번들 브랜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히스 번들 다음에는 라이트 번들 브랜치, 레프트 번들 브랜치가 있는데, 레프트 번들 브랜치는 저기 포스테리아 파시클과 안테리아 파시클로 다시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이 전기들이 다 와서 심근에 이렇게 전기를 전달해주는 펄킨즈 피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심장 전도계가 존재합니다. SA 노드는 심장의 수축 자극을 발생시키는 주된 심박줄기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요. 이런 한글로는 굴심방결절에서는 발생된 활동 전이는 심방 근육으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AV 노드 같은 경우는 심방으로 자극을 받아서 심실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심방의 혈액이 충분히 심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히스번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실다발에서 에서의 전기 자극을 심방 쪽으로만 전도되고 심실 쪽은 오른쪽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히스번들에서 좌우로 우좌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나서 펄킨제 피버는 심실 근육 전체의 전기 자극을 빠르게 전도하고 심실 근육이 동시에 수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계속 했던 얘기고요. SA 노드, AV 노드, 그리고 휘스 번들, 그리고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 그리고 펄킨제 피버까지 해서 전기가 흐른다 라고 기억하시고 약 0.2초 정도 걸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각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전기가 다 흐르는데 이렇게 심장한테 너 얼마나 뛰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도,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힘이 얘들마다 다 달라요. SA 노드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회 사이에 넓은 구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심장의 심박 동력을 60에서 100 정도로 조율을 할 수가 있고 그 아트리움 셀, 즉 저기 에이트리움 셀 같은 경우는 심방세포가 만약에 페이스메이커의 심박동 조율을 한다면은 55에서 60, 최대 60회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AV 노드가 한다면은 45에서 50, 그리고 히스번들이 한다면은 40에서 45회. 그리고 라이트와 레프트 번들, 이 번들이 한다면 어차피 히스번들과 똑같이 40에서 45회, 그리고 펄킨즈 피버가 만약에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면 35에서 40회, 그리고 이 심방세포, 심방 근육이, 심실 근육이 만약에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면 30에서 35회 정도로 심박동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박동 조율에는 이외에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이러한 교감신경계에서는 어떠한 수용체가 붙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심장 각각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냥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은 교감신경계는 여러분들이 flight and fight,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때 그 목숨걸 어떠한 긴박한 상황이고, 부교감 신경은 이제 쉬는 긴박한 상황이 끝나고 이렇게 그 혹사되었던 몸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게 부교감 신경이겠죠. 교감 신경계는 그래서 동공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빛을 들이면서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지금은 뭔가 음식을 먹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침 분비를 억제를 하고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를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기관지 확대, 그리고 심장 박동 촉진을 하고요. 그 더 많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기 위해, 그리고 지금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위장 관계는 억제가 되고, 간 쓸개 같은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애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글리코겐이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방광이 이완되면서 소변을 조금이라도 더 참을 수 있게, 왜냐하면 방광이 이완되면서 방광은 커질 것이고, 방광이 커지면 더 많은 소변을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장기별, 그리고 교감신경에 따라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리고 베타 알파의 작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한 표가 있으니 나중에 여러분께 자료가 전달이 되면은 그냥 한번 읽고 나중에 또 시험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심방이나 심실에 분포되어 있어서 심박동, 그리고 심장 전독에 수축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부교감신경계는 심장의 흥분성과 자동성을 감소시켜서 박동률을 감소시키고 방실결제를 통한 전기 자극을 느리게 합니다. 교감신경계는 반대로 자동성과 흥분성을 증가시키고 박동률을 증가시키고요. 심방과 심실, 특히 방실결절로 통하는 전기 자극의 전도를 증가시켜고,
심실과 심방과 심실의 수축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신경계는 부신 수질에 영향을 줘서 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서 심박수와 수축력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근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그 전해질이라는 용액에 쌓여 있고요. 전해질 용액 안에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들이 전자를 주고받고 있고, 우리가 보통 양이온이라고 하면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 음이온이라고 하면 전자를 얻은 상태, 그리고 전위 에너지라는 것은 전하가 붙고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고요. 여러분들 생리학 책에서 NAK 펌프부터 해서 뭐 칼륨 펌프 해서 많은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채널과 이런 펌프들을 통해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 전이가 전이가 생기고 전이 차이가 생기고 그 전이 차이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이렇게 전기 신호도 잘 전달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심전도 자체와 이렇게 이게 심근세포의 그 활동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 NA 채널이 열리면서 NA가 쭈루루룩 들어오면서 활동 전이가 20까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NA는 클로즈 되고 그리고 칼슘은 저기 오픈되면서 칼륨이 쭉 다시 이렇게 전위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채널이 둘 다 저기 클로즈 되고 저기 천천히 칼슘 채널은 열리고 하면서 다시 닫히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 다시 쉬는 시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EKG랑 같이 보면은 실제로 이 심근세포의 그 전위 이것과 여기 심전도가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우리는 심전도를 통해서 이 지금 심근세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심전도에서 P, QRS-T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달이 되는 이러한 그림들이 있죠. 이것들은 모두 심근세포의 아까 전에 그런 활동전이 등과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러한 전기 활동을 기록해서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현재 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는 다음과 같이 사지유도와 그리고 흉부유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지유도는 팔과 다리의 전극을 연결해서 만든 유도고 표준 유도인 리드 1, 2, 3 그리고 증폭 유도인 AVL, AVR, AVF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유도는 가슴의 전극을 연결해서 만드는 유도고 V1부터 V6까지 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